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몇몇 분은 좀 사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발언한 의원 중에 한 분은 굉장히 검찰 얘기만 나오면 당 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왜 계속 처음에는 소개를 안 해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소개했지만 선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가적인 해명, 우리 금태섭 의원은 사과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르고 금태섭 의원과도 조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저 무슨 생각이 들면 참지를 못해요. 내가 그랬더니 있습니다. 우리끼리 나눈 얘기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법적 책임 이런 걸 떠나서 거짓말 논란이 되면서 이게 도덕성에 좀 흠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분은 좀 사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발언한 의원 중에 한 분은 굉장히 검찰 얘기만 나오면 당 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띠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오해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야당의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잘 됐다. 이것으로 총공세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판단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냥 일반적 국민들이 볼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과연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는 본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아마 여의도에 계신 분들만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느 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아주 단편적이고 만말마적인 자극적인 용어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수처를 도입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분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야 할 적폐청산을 제대로 단호하게 하실 분인지 그다음에 권력에 휘둘리거나 야당의 정치인들이 윽박지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자기의 소신을 접는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분인지를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놓고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2012년도 권력을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기무사, 경찰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과 수사에 있어서 가장 단호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 조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자기 부하 검찰 내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어제까지의 분위기와 오늘 분위기 조금 달라지고 있다. 신중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역시도 이 문제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좀 당에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 어쨌든 법사위원 내에서 한두 분 정도가 사과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유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족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재청구 요구서를 했는데요. 야당이 현명하게 이 부분 문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 중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의 국정원 댓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그 인식 때문에 상대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걸 귀태라고 합니까? 그렇고 우리 쪽은 100% 무오류 그 어떤 의원이 그 얘기 해가지고 유감 표명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구속됐죠. 아무튼간에 그런 감정적인 그러한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쪽이 하는 거는 거짓말도 약간 거짓말이고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도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 했죠? 검경 수사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 개혁을 하는데 네. 본인 뭐 주장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왜 남의 지금- 얘기를 가지고 아니요, 그 판단하십니까? 얘기에 대해서 내가 정옥 지적을 의원님. 안 할 수가 없기 자, 때문에 지금 얘기를 예, 하는 예. 것이고요. 흥분하지 말고 아니, 본인 끝까지 얘기하세요. 들으세요. 네, 지금부터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본인 얘기하세요. 지금 청문 보고서가 예. 어차피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걸 뻔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베드로보다 3번 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요, 솔직히 아까도 얘기한 그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에 소속한 정당의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소위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가 소속한 당의 당리 당략과 상관없이 아 이런 사람이라면 권력 앞에서 자기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자기하고 너무너무 친한 또 다른 소윤과 관련된 어떤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 소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동안 윤석열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도 맞짱 뜨면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스타일을 완전 100%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그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요, 루인스키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그 국회로부터 탄핵과 관련한 그런 사달이 생긴 게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닉슨도 마찬가지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보수 정당 소속의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라는 사람을 만났느냐 그러는데 일면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면식. 그런데 나중에 사진 찍은 게 사진 찍었는데 둘이 찍은 것도 아니고 여럿이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스스로 용퇴했거든요. 그리고 뭐 적폐하면서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지명한 검찰총장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네. 왜? 허물은 덮어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일본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흥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소환 관련해서 이 얘기는 좀 차분하게 나눠보시죠. 자, 4월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동물국회가 된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고 경찰이 18명의 국회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는데 4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먼저 소환 통보 받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여당, 정의당 의원들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권에 특권을 져져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경찰이 소환했는데 당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9명에 대해서 소환장을 내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부터 소환하라. 여당 의원부터 소환하라. 예. 야당 의원부터 소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진화법으로 해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논란이 됐으면 조사를 받아야죠. 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이유를 댑니까?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걷어찬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만약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날짜가 이제 백혜련 의원이 16일 날 경찰 조사에 네.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윤소아 의원하고 같이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4명과 9명은 뭐냐면은요. 한 분 4명은 감금입니다. 최입의 특수 감금입니다. 의원, 이거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감금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감금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9명은 의안가에 가가지고 팩스를 망가뜨리고 예. 서류를 탈취하고 그리고 방해한 행위예요. 그다음 경위들이 그 의안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안에서 문으로 막고 집기를 예. 갖고 막아서 그래서 빠루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경위들이 등장하고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마치 저희 당에서 등장시킨 것 양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들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명과 9명은 일반적으로 회의장 주변에서 방해해서 네. 그 선진화법 위반에 고발된 분들이 아니고요. 예. 특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4명, 9명. 그래서 자꾸 이유를 들지 말고 이렇게 될수록 범죄 혐의만 정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괘씸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명, 9명 빨리 소환에 응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네. 경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민주당, 한국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는 게 있거든요. 이거 듣고 정 의원님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권한 남용과 수사 거부로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로 법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어느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중에 좀 편협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시고요. 예. 제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추구해야 될 게 법치라고요. 예.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법치가 보수 정당이 추구해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런 소용돌이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수록 법이 반듯하게 서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하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올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상도 못했다면 그 국회의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요. 소환하면 소환에 응하는 게 법치입니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내부에서 또 당사자인 의원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고. 아니 본인들이 예. 내년 총선도 있고 불안한 거는 본인들 사정이고요. 예.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왜 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하는지를 이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속되게 말하면요. 거의 숟갈을 가지고 입 앞에 떠먹여주는데도 이게 조준이 안 돼가지고 떠먹지를 못하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소환에 응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잘못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자꾸 인치로 흘러가서 그러는데 이런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 결국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법이네요. 법이에요, 법. 아까 제가 모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법입니다, 법. 그럼 고소고발 취하도 역시 뭔가 합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나요? 고소 고발 취하는 할 수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상 그게 무슨 지금 친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반의사 그렇죠. 불벌에 해당하는 네, 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 아니에요. 본인이 내년에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출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다행히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좀 입장이 생각이 비슷해요,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한국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국토위원장 자리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그렇다. 한국당 내에서는 약속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명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위원장 자리는 유지가 됩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국당이 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 정치인이 정치적 이유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뭐 한간에선 신안산선이 예. 개통식이 8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총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위원장으로 계속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다. 이제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한간에 보기 드문 현상이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지도부가 그만두고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약속했으니까. 지켜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고 난처하고 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실은 2년인데 어느덧 그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편법으로 1년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교대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외려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2년 임기니까 그래야지 좀
일이 되죠. 예. 근데 1년만 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뭐 박순자 의원 얘기가 맞죠. 그러나 어쨌든 자유한국당 안에서 볼 때는 1년씩 다 했는데 네. 국토교통위원장만 2년을 주장하니 저것은 윤리위원 해당 행위로 윤리위원회 해부가 된다면 내년에 박순자 의원의 공천 문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고 그럼 과연 저 박순자 의원의 움직임이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부의 복잡한 저간의 개파 간의 갈등과 또는 그 동조 이런 것이 좀 있는 분들. 것 아니냐. 예.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임기가 12월이면 끝나는 거고. 공천과는 무관하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파 갈등이라는 건 늘 존재하는데 상징적으로 어쨌든 명분과 실리에서 보면 명분은 있고 실리는 좀 떨어지는 거죠. 당은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고 박순자 의원은 명분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예. 어떻게 됐든지 관전평인데 지금 꽤 어려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어려운 상황인 것 지금 같습니다. 개파 갈등도 얘기하셨는데 당 지도부가 사실 예결위원장 때는 경선을 받아들였고 지금 국토위원장은 1년 전에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늘 관행대로 해왔던 거고요. 예. 상임위원장은 2년씩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워낙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이냐. 국회 내 상임위원장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한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국민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1년 하겠다 그랬으면 하고 나가야지. 이거 본인의 정치 미래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 당내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파 갈등 이런 걸 떠나서 일단 1년 끝났으면 아니 깨끗하고 쿨하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자체가 참 그 좀 구차해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